자,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문을 닫으면서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시절에 사용하던 집무실 내부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정말로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집무실 맨 안쪽에 이른바 히노키 사우나가 있고 연결된 내실엔 대형 침대도 있었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안쪽 문을 열고 깊숙이 들어가니 사우나 시설이 보입니다. 일본어로 히노키, 편백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사우나 중앙엔 돌을 데우는 스토브가 놓여 있습니다. 또 사우나를 즐기며 볼 수 있도록 의자 정면엔 벽면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에 사우나가 있고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사우나는 내실로 연결이 됩니다. 이곳엔 대형 침대뿐만 아니라 소형 냉장고와 인터폰, 그리고 손톱깎이와 거울까지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실의 안쪽엔 또 다른 내실이 있었습니다. 응접실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운데 탁자를 두고 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소파도 보입니다. 사진을 공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작은 호텔 같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쪽에 따로 있는 본인 내실입니다. 그 안에 되게 숨어 있는 공간이 컸던 거죠.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당은 국정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권력을 개인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 행사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권력의 자리에 영구히 눌러앉을 심산이 아니었는지 묻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사적 공간으로 만든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당시 돈을 건넨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받았다며 살려달라고 김병기 의원에게 토로했던 바로 다음 날인데요. 민주당은 강 의원이 거짓 해명을 내놓은 점을 확인해 최고 징계를 결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1일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 의원님이. 그렇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로.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22일 돈을 준 걸로 지목된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공관위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선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 역시 자신은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품이 전달된 건 인정했지만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곧바로 보고했고 자신은 공천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수 공천 결정 당일 강 의원이 공관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회의에서 강 의원은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회의록과 다른 공관위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 의원이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고 판단하고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당에 제출을 받았고요. 그것을 보면 충분하게 정황을 또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공관위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서 위원장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의원 후보들의 평판 등을 물었고 강서구 순서가 됐을 때 강 의원이 김경시 의원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답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정황에 더해 거짓 해명까지 했던 게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겁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김경시 의원 공천 결정날 회의에는 돌연 불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사실상 간사가 금품 수수 정황에도 공천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당 차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묵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김병기 의원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여당은 당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게 책임을 명확히 묻고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의원직 사퇴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하는 한 진술서. 지난 2023년 12월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자신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헌금을 건넸다고 밝힙니다. 이들은 김 의원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개월 뒤인 2020년 6월 돈을 돌려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수진 전 의원도 같은 내용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이 전 의원은 진술서를 당대표실에 제출했지만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돼 사건이 묻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선 가서 터뜨리면 동작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진술서엔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에 대한 많은 투서가 있었는데 대부분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고 이 사안도 그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딴 공천 헌금 논란에 정청래 대표는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이 계속 미적거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청 공공수사대는 이번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모두 12건의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지명된 이해운 후보자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옹호 논란에 이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녹취가 공개되며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폭언뿐만 아니라 자택 프린터 수리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다른 보좌진들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업무 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를 받은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쩔까. 반면 장철민 의원은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진성준 의원도 잘한 인사는 아니라며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이 인사참사라며 낙마 공세에 돌입했고 직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이 후보자를 협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퇴 압박을 받으며 이 후보자가 고립무원에 빠지는 모양새지만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상승을 이끌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도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삼성전자는 7% 넘게 급등했고 두 종목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김민영 기자입니다. 2026년 첫 증시 개장 이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더니 계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95포인트, 2%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연말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새해 첫날부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상승은 대형 반도체주가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12만 전자를 달성했고 13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급등하며 67만 7천 원까지 올라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게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았지만 대신 외국인이 반도체 위주로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전망 개선 여기에 계속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큰 흔들림 없이 가지 않을까.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은 있지만 코스피 5천 기대감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